이번 시간에는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아들러 상담, 개인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 이 아들러의 개인주의가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이제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실존주의는 그 죽음에 대한,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그걸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해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런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인 이론이죠. 자, 이 계율을, 전체적인 계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인간이 단순히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며 자기 지각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지각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은 자기 지각 능력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겪는 불안은 하나의 삶의 조건이다. 하나의 삶의 조건으로서 특히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지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적 불안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이죠. 자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양면성에 대한 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실존적 불안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 실존적 불안, 하나의 불안도 하나의 삶의 조건이다. 또 이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와, 그리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자, 현재 경험에 충실하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이 현재 경험에 충실하고, 또 현상학적 관점에서 알아보자. 이 현상학적 관점은 현재에서 주관적인 사고죠. 현재에서 주관적인 사고. 자, 현재에서 어떻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A와 B,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힘든 환경에 A와 B의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와 B의 자녀에게는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A는 그와 같은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B는 정말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A와 B가 같은 환경이 아니겠죠. 이러한 현재에서의 주관적 사고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기를 각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자기 지각에 자기를 각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자아실현 경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실존주의적에 우리가 이제 주의한 용어는 그 죽음, 그리고 자유와 책임, 자, 고립, 무의미, 실존적 욕구 좌절,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존적 욕구 좌절 쪽으로 오면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예, 창작 작품을 발견한다든지,
자신의 경험을 한다든지 고통에 대해서 취한 태도, 요 세 가지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낯생, 무, 공허, 심연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실존주의 상담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다. 자, 한번 죽음과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 실존주의, 욕구 좌절 등이 어떤 뜻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삶이란 유한하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죽음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here and now입니다. 현실에 충실하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주며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한하기 때문에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거죠. 자, 인간은 과정적 존재이며 형성적 존재다. 자, 실존주의는 한 개인을 어떤 의미 있는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죽음,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 자, 자유란 인간이 그 자신의 세계, 인생 설계, 이런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은 자유, 자기결정, 의지, 결단을 인간 존재의 중심부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성숙해지고 있는 존재,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자, 자유와 책임. 자, 그 다음에 고립입니다. 자, 고립은 개인 간 고립과 개인 내 고립이 있는데, 개인 간 고립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을 말하고, 개인 내 고립은 우리가 자신의 부분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고립, 자기와 타인과의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간 개인 내 고립을 의미한다. 자, 실존적 고립은 다른 개인이나 세계로부터의 근본적인 고립이 되는 것이죠. 뭐 사랑에 빠지거나 강박적인 성욕, 이런 것들은 무손 고립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의미성. 이것은 인간이 사전에 결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 어떤 무관심한 세계가 있다. 자, 삶에 의미가 없을 경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자, 삶의 의미가 없을 경우 계속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 무의미성은 의미가 없을 때는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 각 개인에 따라 특이하고 독특하다, 다르다라는 거고, 시간 및 상황에 따라서 삶에 부여할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예, 무의미성. 그리고 불안과 죄의식. 자, 실존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불안과 죄의식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이 된다. 실존주의 학자 메이는 이 불안은 절박한 비존재의 위험에 대한 체험이다. 비존재에 대한 위험, 죽음, 비존재에 대한 위험에 대한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세계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켜서 불안이 생긴다고 했고, 또 아들러는 어떤 사회적 관심, 사회적 충동이 잘못됐을 때 불안이 올 수 있다고 했고, 또 실존주의는 이런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이 오는 것이죠. 비존재 위협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은 어떤 그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킬 상황에 직면할 때 또 불안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잠재 능력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 실패할 때 그의 기분은 굉장히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도 갑니다. 그러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이 공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달리하며 내담대의 실존적인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실존적인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자. 자, 미래에 대한 불안한 태도는 그러한 징조를 가져오게 한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시간의 유한성, 무한하지가 않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태도를 보이게 한다. 이러한 불안한 태도는 그러한 징조를 가져오게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 용어 그 정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면 세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돕는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 달라.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돕는다라는 거고, 또 내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며, 선택과 자유, 선택과 자유, 책임. 자, 자유와 책임이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의미의 창조자가 되게 한다. 또한 이 대면 관계를 중요시하고 내담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요거 중요합니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가 아니다. 자, 내담자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자, 나는 나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어떤 피해자적 역할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요 빅터 프랭클, 이분은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실제로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허약하고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한 줄을 세워서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죽이는 이러한 각박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파도 안 아픈 척 버텨야 되고, 그 속에서 이 프랭클은, 자, 육체적인 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이 정신적인 것은 나의 정신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실존주의 상담의 이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과 세상에 이러한 나치 수용소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사명감으로, 목표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의미치료입니다. 자, 의미치료에 기틀을 마련했고, 그리고 인간은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영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의미치료의 기틀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겪는 문제로 보고 그것이 문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이런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론입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의 기법, 역설적 의도와 탈숙구가 있습니다. 자, 역설적 의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또 탈숙구,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죠. 탈숙구는. 자, 프로이드가 쾌락에 의한 의지가 있다고 보면은 아들러는 힘에 의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러한 인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은 의미 성취의 결과다. 그리고 권력이나 힘은 의미 추구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러는 자아 실현은 부차적인 효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자체가 목표가 되면 달성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치료의 프랭클의 인간 간 의미치료의 기틀을 마련하고 최악의 상황의 조건에서도 영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영성을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자기 분리, 육체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정신만은 너희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진 존재다. 또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다. 자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책임이 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의지의 자유. 자, 주요 개념 볼 때 의지의 자유.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아무리 극한적인 한계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남게 되는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인간이 자기 분리의 정신, 분리의 능력, 정신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지의 자유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이러한 차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한 의지. 이것은 인간에게 삶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삶의 의미인 것은 의미를 가지게 된 의지는 그래서 인간의 의미 탐구가 어떤 삶의 1차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독특하고 구체적이며 단지 자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가 있고 이러한 자기 실현은 당신이 추구하는 의미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삶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삶에 책임을 지는 것. 만약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추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삶에 근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계속 행복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근데 그 고통도 하나의 삶의 연장이다. 그러면 고통에도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러한 고통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의미 추구는
삶의 의미 추구는 의미 추리의 본질이 됩니다. 예. 메이,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학자, 뭐 플랭클, 메이 이런 학자들, 실존주의 학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이 메이의 인간관은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인간을 being, becoming, 되어가는 존재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being, becoming, 되어가는 존재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자, being, becoming적 이론으로 입장에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지각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자, being, becoming 기억해 주시고, 자, 삶이 지속되는 한 실존적 불안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고 인간은 이러한 불안을 감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빈 알롬 역신자는 실존주의 학자입니다. 요 알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요 네 가지가 거의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인간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유한하다. 그래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 자유와 책임. 인간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선택할 책임을 갖고 있고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된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할 자유를 가졌고 어떤 책임이 부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고립이죠. 개인 간 고립, 개인 내 고립. 아까 용어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홀로 와서 살다가 떠난다는 것이죠. 네, 홀로 와서 살다가 떠난다. 자, 그 다음에 무의미성. 인간이 사전에 결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 이런 무관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실존주의의 얄롬은 그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성에 대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관심사,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성에 대한 자각으로 갈등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이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존주의 학자들의 인간관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플랭클은 프로이드가 결정론적 관점에서 보았다고 하면은 프랭클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거고, 롤메이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be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로 보았고, 얄룸은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성,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는 인간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학자들을 누구고 또 어떤 학자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주요 개념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